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. 11월 달 첫날이기도 하고요. 월요일. 네, 근데 벌써 저녁 시간대가 됐네요. 오늘의 주요 뉴스들 보면은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위드 코로나 첫 시작한 날이었죠.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, 여기에 대해 가장 관심이 컸고, 정말 우려와 또 기대 반 속에서 이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단계를 첫 시행을 했는데요. 마침 또 어제가 할로윈데이여 가지고요. 상당히 그 여파로 인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, 최근 여기 구로구 가리봉동이나 이런 지역도 이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남구로역 지역 지점을 통해서요, 이 새벽 인력 시장이 있는 곳이죠. 최근에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요, 이렇게 좀 확진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집에서 이 자가격리하면서 재택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그래서 우려 반, 기대 반인데요. 여기에 있어서 이 중국 쪽에서는 이 코로나19 제로, 그러니까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또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한국하고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라 해서 점점 방역이나 이런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한편, 이 중국에서는 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을 오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가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방역 준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서요, 오늘,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, 이민통합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, 이거를 조성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의 그런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,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민통합기금, 이게 무엇인지, 그리고 이민통합기금 조성, 운영, 이거와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이미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법안 관련돼서 검토 의견서도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기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, 그래서 이민통합기금이 왜 필요한지,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성을 하게 되는지, 그리고 어디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지, 우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, 외국인, 또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앞서서 이 이민통합기금 조성, 운영, 이 필요성과 관련돼서요,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중앙정부는 5차에 걸쳐서 해줬고요.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,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.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할 때마다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. 외국인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, 이런 논쟁입니다. 그래서 내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을 참여시킨 거,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반응을 좀 보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좀 일부 정치 인사들 중에서도 이 내국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인까지 어떻게 이 지원금을 주느냐,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이 반정서를 갖고 있는 내국인의 눈치를 보는 이런 발언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이 건강보험료도 내는데 왜 대상에서 제외하냐 하면서 바로 이 불만이 생기기 일쑤입니다. 지난번에 그 중앙정부가 지급해줬던 5차 재난지원금, 국민상생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죠.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는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, 그리고 한국 국적자와 이 가족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. 이 경기도는 뭐 전체 외국인에게 이 기본소득 지원금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제3차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방문 취업, 뭐 재외동포, 그 다음에 뭐 2-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 외국인 노동자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세금도 내고 또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는 이렇게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저도 여러 차례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럴 때마다 이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외국인이 낸 세금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이민통합기금 조성과 이 운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. 즉, 그 외국인들로부터 거둔 이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이민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혈세를 뭐 외국인에게 쓴다는 반발을 무마하고요.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해외 사례도 드는데요. 특히 영국, 미국, 캐나다, 독일 이런 국가에서도 이민자들이 낸 수수료로 이민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국민과 외국인 간의 이 갈등을 줄이고 또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. 뭐 이런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이민통합기금은 이 정부 출연금 그리고 보조금에다가 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거두는 각종 수수료 그리고 범칙금 그리고 뭐 과태료 뭐 이런 기여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한번 우리 한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? 2020년 한 해를 봤을 때 이 출입국 업무와 관련돼서 이 체류 업무, 국적 업무 관련 수수료가 642억 원이 거쳤고요. 전자민원 수수료 그리고 등록증 발급 비용에서 152억 원의 수수료가 거쳤습니다. 그리고 범칙금 및 과태료 315억 원. 또 이걸 합하면은 총 1109억 원의 이런 그 출입국 외국인 관련 이런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금액이 모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이제 기금으로 조성을 하자. 그거를 이민통합기금이라는 것인데 2017년도에는 세입이 1,153억 원 그리고 세출이 819억 원 이렇게 크게 웃돌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은 매년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이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난 2018년 8월 24일에는 이 정성호 이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이민통합기금 조성과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개정안을 대표 이렇게 해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죠. 5월 6일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주관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학회 그러니까 한국이민정책학회, 한국이민학회, 한국이민행정학회 이 전문가들과 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그 자리에서도 중장기 외국인 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
외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라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는 이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요, 한국법정책학회지에다가 이민기금의 설치,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. 국민 세금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면서 이민정책에 반감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수수료 등을 제한으로 삼는 게 사회통합에 중요하다,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2018년도에 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, 그러니까 이민통합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그 신설 법안이 들어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긍정적으로 이 검토 의견서를 또 내놓아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07년도 5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. 2007년도 하면은 방문 취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,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 처우 개선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,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. 그럼 사실은 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까지는 재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 크게 와닿는 그런 법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에서 이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, 이게 제한 외국인 정책 기본법이 발의되고 나서 이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법을 온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요, 이 신설한 이 이민통합기금 조성과 운영법원, 그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제5장에 이 신설이 됐는데요. 신설 내용의 주요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20조의 이제 기금의 설치입니다. 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한다 했고요. 제21조 이 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그러니까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냐? 첫 번째,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.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, 다만 제외공간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한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세 번째, 출입국 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102조에 따른 범칙금, 그리고 국적법에 따른 허가 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, 또 제2항에 따른 이민 통합기여금,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, 물품 및 그 밖의 재산, 또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, 뭐 이런 것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요, 이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민통합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다, 이렇게 또 신설을 내용을 넣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라든가 범칙금, 과태료에 아마 이제는 그 내는 명목 중에 이민통합 기여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좀 명기가 된다고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2랑 제6호에 따라서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, 뭐 이렇게 해서 이민 통합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뭐 기금의 관리 운영,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관리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기금의 용도도 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수립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,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, 이런 내용이죠. 신설 내용 중에는 또 이민통합기금 운영위원회를 저는 별도로 만들어서
이민 통합기금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계, 뭐 또 여러 가지 이민 결손 처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렇게 신설되는 이민 통합 기금과 관련돼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대한 변호사 협회가 검토 의견을 냈는데요. 일단은 기본 취지는 찬성을 한다. 그러면은 좀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냈습니다. 그래서 뭐 요약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의 요건 및 타당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 정책의 특성상 법무부 외에 다른 부처도 이민통합기금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환수, 처벌 규정을 추가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는 검토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개선 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지만은 사실 이 법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나갈 그런 재원 마련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. 그리고 뭐 국내 단체들 중에서는 뭐 동포 체류 지원센터로 지정된 곳도 있고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법무부 쪽하고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이제 성립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사실 이 지정만 되어 있지만은 재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명목상만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민통합사회기금, 통합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아마 이런 분야에 조금 지원 방안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 여러 뭐 혜택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. 이게 이민통합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이런 문제도 좀 다소 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 긍정적 그리고 이 기금 조성에 찬성하는데요.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잘 사용이 돼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이 동포들의 이 어떤 이미지 개선과 이 처우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. 네, 뭐 여러분들도 이 이민통합기금 아직 법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뭐 검토 의견서에서도 찬성하고 이 긍정적인 검토 의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법안으로 이렇게 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